오늘은 이제 경원역에 대한 부분. 사실 경원역은 정말 뭐 평생 연구를 해야 될 만한 정도로 경원역이 곧 주역이다 할 정도로 심오하고 방대와 극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뭐 경원역 보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원역이 곧 주역이다. 그 무슨 말인가? 주역이라는 것은 저 복귀대로부터 해서 괴가 그어졌고 운항주공이 회사 효자를 붙이고 고자 시주를 붙여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주역이지 그게 경원역이 주역이겠냐? 시대를 꿰뚫어서 사성 일심에 복희문항주공 공자의 마음이 아주 일관되게 합일돼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그때에 맞춰서 나온 것이 경원역입니다. 경원역을 통해서 근원적인 아득한 때 근원이 다 나옵니다. 천지이론의 조화가 이 경원역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무궁화 태극기를 쓴 무궁태극에 참 배달의 후손인데 그것이 주역으로도 다 연결되죠. 이미 하나라 때의 연산, 중산 관계를 머릿결에 담았다고 했지요. 그것이 기자를 거쳐서 기자 같은 분은 다 우리 또 배달의 조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운항이라는 분이 이제 주공과 주역 회호사를 짓고 공자 시주를 붙였습니다만 거기에 천도의 주기변화, 주역이라는 의미가 연결돼서 선천이 부천이라는 얘기도 다 나오면 천시, 하늘의 때를 다 맞춰가지고 그것을 크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열어야 된다. 이게 주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힘원주공이 다 그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가 아니면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맞아야 돼. 때가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때가 너무 뒤쳐져도 안 되죠. 오롯이 때입니다, 때. 때를 딱 맞추는 관역, 혁. 예, 이 혁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치역명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택화혁이라 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그 과정에 이제 모든 저도의 변혁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49번째 딱에서 77 척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깨끗 볼 때가 있다. 이때를 겨냥을 해서 관역을 삼아서 역경을 지었다라고도 합니다. 우선 복귀 이후로 문항주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사고로 막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들어가다 다 나옵니다.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야선생님께서 하나 또 깨셔가지고 관역을 다 맞추셔서 책면을 만들어내신 것이 경원역입니다. 경원역은 저렇게 원도가 있어요. 원도는 하늘의 천체의 둥근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아주 최상에 잘 갖춰져 있죠. 그런데 저걸로 설명하려면은 또 우리 일상생활 쓰는 데서 좀 어려워요. 글자 아래는 똑바로 됐지 위로 놓고 거꾸로 놓고 봐야 되니까 글자는 작고 해서 올해 타서 방식을 좀 바꿔서 저것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방정하게 만들어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에서 2주 거기에 6주 하면은 학주는 60갑자의 주기예요. 두루주자 자체가 60갑자를 상징하고 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지법이 핵심이에요. 주역에. 왜? 하늘건 따건 건곤에 이미 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딱 벌써 그거 나타나죠. 아무튼 학주는 60역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역으로 얘기합니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와서 조역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루 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날을 할 때는 하루 날짜 양을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음양학설인 태양 주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2월이 합해야 바꿀력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주역이라는 말 자체에 주기변화, 날짜의 주기변화가 딱 들어가 있네요. 주나라 역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도의 주기변화. 일주는 60역이고 60갑자, 6주하면 360역인데 우리가 주천상수라고 쓰죠. 주천상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루주자 들어가 있네요. 주천도수.
두부 중에서 취했어요. 네? 주역에서 두 숫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그쪽으로 접근을 안 했었죠. 학자들이. 네, 여천지합기도 여의로를 합기명이죠. 1월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 1월을 가지고 박돌적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6주 360력을 기본 체계로 하는 것이 경원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경원력에서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의를 해보면, 왜 하필 경원력이냐? 이 역자는 책령 역자와 같이 통용돼서 쓰입니다. 옛날에 이 글자 가지고 이 글자를 개용해서 다 썼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구분이 돼가지고, 이건 과거의 선천적인 기록, 진행력하고, 이거는 미래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만세력 할 때 책량역자에서 선후로 대비도 돼요. 하지만 원래는 같이도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량역자인데 그 칠자 가만히 우리 해세자로 그 칠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 해의 역수, 세월이 지날 때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쌓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원은 뭐냐? 하늘의 원대한 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자라 건원이여 크도다 하늘의 원대하며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문왕의 첫 말씀이 건원형이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역은 건원형이정으로 시작해서 건원형이정 끝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다 모든 게 통섭이 돼요. 정말 그럴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걸 깊이 들어보면 그런 것이 이제 와닿죠. 아직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극진한 들어가 있습니다. 배명칭, 건곤이 태국의 조화, 신비한 신자가 건곤을 합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의 밝은 기운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건곤인데 그것이 글자 하나로 뭐로 표현된다고요? 신묘한 신. 이름 일량지위도인데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대자연의 기량이 있어요. 길도인데 그 음양의 조화를 결국 건곤조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음양불측지시라. 음인가 했더니 양으로 바뀌고 양인가 했더니 음으로 바뀌는 조화박측이죠. 신비박측해요. 그것을 일컬어 신이란다. 그 신 자체가 건곤의 합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밝은 기운이 땅에 가서 펼쳐지는 것이 보일 신자, 납신자 아니에요? 문자 하나하나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원은 하늘을 대표한다. 주역은 서천 아니면 후천이요. 다 천도를 기본하고 있습니다. 천도의 선후. 서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은 양이 되고 한 번은 음이 되는 이름일량지도. 태국의 음양지도라고 읽었죠. 알다졌다, 얻어졌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놓고 음양지도로 다 설명이 되죠. 이거 하나로 다 기본이 다 갖춰지지만, 그러나 이제 방편법을 더 크게 열어서 음양이 있으면 반드시 오행이 따른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면 만물을 만들어내고, 남자가 만나면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끌어내서 인과의 법도를 선으로 세운 것이에요.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옥희의 3008개를 가만히 보면은 천지, 내풍, 수화, 산태에서 8가족이 어우러진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자연의 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교역 왕래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찾아갑니다. 가왕자는 남자가 여자한테 올레자는 여자가 남자를 쫓아오는 걸 말합니다. 글자 자체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왕래.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역 왕래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수를 바르게 대비해보면 낙서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 낙서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 장남, 중남, 도남 1, 2, 3에 붙여서 어머니, 장녀, 중녀, 동녀를 6, 7, 8으로 딱 붙여서 천지에 뭐가 있느냐, 이미 1과 6으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1대 6. 서로 상대를 하고 마주만 보고 있지 아직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이 되고, 내풍이 27로, 수화가 38로, 천평이 4로.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음양지도지만 1과 6이 만나면 수가 생성되는 부분이 이미 스스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자연이죠. 내풍이 서로 부닥쳐서 만나게 되면 불을 생성해 내게 돼 있습니다. 수화, 불불개가 중간 중년개인데 38이라는 수가 내장이 돼 있어요. 만나게 되면 목을 생성하게 돼 있습니다.
사부가 산태기로 얘기가 되죠. 소남 소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장남, 중남, 소남은 생수 1, 2, 3, 4 천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께서 건도 성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자의 경우는 곤도에 붙여서 곤도 성녀라. 어머니, 장녀, 중녀, 소녀는 성수 6, 7, 8, 9가 됩니다. 1. 태양, 2. 소음, 3. 소양, 4. 태우. 딱 합하죠. 6. 태유, 7. 소강, 8. 소유, 9. 태양으로 붙였습니다. 교회 왕래는 자연히 낙서부분이 펼쳐져서 오행이 생성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중천교회라는 것인데요. 선천이 없는 무슨 중천교회가 어디 있으냐? 중천교회가 없는 무슨 후천교회가 있겠어? 이체사는 선조무가 자연. 흐름으로 여기서. 이게 이치기자예요. 자연한 흐름. 음양지도 속에서 교역배합하다로 오행지리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이미 저 하나라 때 홍보에 다 이게 적용이 됐어요. 기본이 적용이 됐지만 운항이라 하는 분이 역경을 이제 64개를 펼치시면서 상경, 하경으로 선천구천 이렇게 천도와 인사를 나누는 것과 동시에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나오는 인과법칙. 이게 인과법칙 글자 하나는 점입니다. 점. 번개치면 우레소리가 따른다. 이게 음양지도자 여기 오행질이지만 방위마다 이것이 또 음해요. 번개친데 우레소리 따르고 물이 흐르다가 연못에 가서 고이고 음습한 곳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건조한 데는 불이 타올라간다. 선우법도 아니겠어요? 자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우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삶의 방편적으로는 점서 형태를 해놨죠. 이러할 때는 이렇게, 저러할 때는 저렇게. 때와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갈 바를 제시도 했지만 그거는 표피적인 것이고 실제 더 근원적인 건 뭐냐? 천도가 크게 선우 변화를 일으킬 때 표준이 되는 표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때를 아주 중요했습니다. 때를 맞추는 게 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때를 맞춘 곳은 어디냐? 간방도선이다. 그 마음근의 종시가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 공자도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 근거로 삼을 수가 없죠. 마음근의 종시가 이제 동북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배달의 조사에 땅 아니겠어요? 무궁화 태극기를 쓰네요. 여건 뭐예요? 이른 일량지이론데 무궁 태극의 음양지가 아니겠어요? 누가 주장을 합니까? 아이 무궁무진한 이 배달이 태극으로 모든 걸 통섭한 오늘날 시대를 하나 박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름 잡는 얘기 같아도 진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운력이 나왔어요. 주역이 현실적으로 폭대가 딱 세워졌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후천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종교적으로도 참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로도 보면은 동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 수훈 선생을 비롯해서 또 정역을 또 주창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일부 선생이라든지 종교적으로 그 뒤에 이제 또 강등산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후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종교적 운동도 하고 다 하셨죠. 야 선생은 종교 운동보다는 태극의 이름 안에 다 합하자는 노력을 하셨지만 도학적으로 물론 유불선에서도 유학을 딱 정당으로 삼으신 분이 야선 선생님이시죠. 주역은 모든 경전의 머리도 되지만 유학의 최고봉도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정점을 찍으신 분이 야선 선생님이십니다. 이 야선 선생님이 주역에 통하셔가지고 서로 청원을 다 살피신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 선생님이 홀로 아주 뛰어난 천재에서 겨울야을 창대한 게 아니고 그때 딱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복희의 이 영예도가 세워진 대로 문왕주공 공자 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또 소문나 때는 소왕자 선생님이 황급경세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때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뭐 이제 징검들을 나누셨죠. 소왕자 조사 같은 분은 또 의리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모르는데 역동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뭐 태계 율곡이나 다산 같은 분, 기라산 같은 분도 계셨죠. 근데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경원력이 갖는 의미가 후천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게 후천하면 미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아니했다. 영원히 오지 못할 미래죠. 그러나 이제 그게 미래를 여는 부분에서
드디어 수천년 동안 성인들께서 염원하셨던 때가 왔다고 돼요. 엄청난 대변혁의 시대죠.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꾸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엄청난 시대의 변혁에 우리가 표준된 중심, 잣대가 있고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세워주는 것이 경원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창력 의미로만 그치지 않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은 하늘의 원대함을 하는데 봄의 덕이고, 이제 원대하다는 것은 이제 용덕으로도 얘기합니다만, 하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은 가불병정 무기경의 경이죠. 이 경이라는 것은 야산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 주역의 핵심이 바로 경입니다. 경을 개로 바꾸면 형입니다. 고쳐 바꿀 형.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면은 모든 것이 결실을 맺지요. 열매를 따는 것이 경입니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절부지라는 뜻으로도 풀이하기도 합니다만, 지지로 놓고면은 자축인묘진서 오미 신에 부합되는 것이 경금, 양금이고 신금이죠. 천도를 이루어질 때는 그냥 천간에 경으로 끝나는 것이 일대. 우리가 선천후천, 선지우지란 말은 안 쓰죠. 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지도는 그냥 수운이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죠. 예순승천. 천도의 경에 해당하는 훈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경원력 그대로 개력 반포시키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프린트 좀 참조해보세요. 1944년이 갑신년입니다. 갑신년에 이제 음력으로 7월 6일에 해당하는데 양력으로 8월 24일이 갑신년 임신월, 경신일 갑신시가 되는 때인데요. 이제 갑을 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제 주역의 쾌사효사에 그런 게 있어요. 문학 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후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만 다 걔네는 얘기를 해오셨는데, 공자가 12구로 다 해설을 붙여놓으셨지만 공자 같은 대성도 천명을 바꿔 만들지 않았어요. 왜? 때가 아니니까. 때가 합해하는 것입니다. 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꿔서, 원래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꾼 것이 경갑들을 갑을 경으로 붙여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수 시득법을 이제 옛날 달력 이치를 놓고 보면 원래 경신년에는 갑신월에 오게 돼 있어요. 경신년에는 갑신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또 갑을 경으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경신년, 경신월, 경신시가 딱 되는 때가 1944년 양력으로 8월 24일. 이제 이 경원역도로 놓고 여기 이제 180여 첫 번째 방간에 해당하는 때가 8월 24일. 그런데 뒤에 이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의 역사에서 중요한 8월 24일에 한 해 놓고 와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연월일시가 네 가지 기둥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지 기둥. 원래 이렇게 수레에 갔을 때 납시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거듭중자로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 전부 경으로 일관됩니다. 그리고 납시자 딱 들어가 있네요. 납시자 뭐예요? 아래 수레. 그때 박힙니다. 수레 거자 같은 것도 다 이제 역수와 연관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가 다 같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가 될 수가 원래 없죠. 기존의 달력법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을 갑으로 바꾸는 때가 온다. 왜 바꿔야 되느냐? 그건 반드시 산술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법 전체를 계산해본다. 50개의 6차원의 역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글 속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도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문학주공의 그 가르침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공자의 시기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물론 선조들의 여러 학설도 중요하지만 소왕정 선생님 또 그런 가르침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대사 효선 속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원시주역의 실체가 이제 홍역학을 통해서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원은 다른 얘기들이죠. 어쨌든 야선의 그 기본에서 경원력이다 하는 걸 하셨다. 개력이라는 것은 붙여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택화협계에 가서 보면 이제
오행경으로 놓았을 때 선천은 체가 되고 후천은 용이 됩니다. 부모는 체가 되고 자식은 용이 되죠. 선후, 체용, 인과 원인결과로 되어야 되는데 주로 쓰이는 부분은 후천적인 걸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방이나 절호를 얘기할 때는 북방 감소는 겨울에 수왕지절, 남방기와는 여름에 화왕지절 하듯이 수화, 목, 금, 토 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후천팔기에 쓰죠. 이건 택화열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바뀌는 과정에 이제 서남방에 본토가 딱 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금 넘어가는데 이 곤토가 아니면 화급금이 일어나 버리죠. 곤토가 중재를 하면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혁하게 하는,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후천은 이 서남은 곤토가 딱 주관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원역에도 일단은 택화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모든 걸 고쳐 바꾼다. 그리고 맞출 중자 딱 들어가 있네요. 중어 선호하야 정기중시라. 선호했다. 한 중간 시기를 맞춘다. 가운데 중자를 적중시키다. 맞춘다는 뜻으로 쓰여요. 때를 맞춰가지고. 아, 여기 20에 하나를 묶어놨네. 20 중에 하나만 했어요. 하늘건자, 따건자, 건곤이 교역 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는 천기건곤, 건곤에 20이라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죠. 20일갑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30, 21일, 거기 우리 삼국유사에서 전부 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면 얘기들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역수를 다스리고 때를 맞춘다. 나라 왕조가 바뀔 때에도 하원조 때는 역법이 바뀌었죠. 하나라 때는 인월세수, 운나라 때는 축월세수, 주나라 때는 자월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겨자, 지벼어축, 인생의이니까 인정, 인통역법이다. 한나라 때는. 운나라 때는 지정, 지통의 역법이다. 거들이 터졌습니다. 주나라 때는 이제 천정, 천통역법이다. 자, 이거 중요해요. 왜 문왕과 주공이 주역을 배우사를 붙이면서 주역이라 이름을 했을까? 주역은 천도의 주기변 아니에요? 천도가 중요해요. 천도가 바뀌는데 반드시 그 하늘의 중정을 다 맞춰가지고 과도한 걸 다 해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배사의 효사서에 다 넣어놨어요. 공자가 그것을 또 시비서에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주역은 뭐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루두루 변통이 되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관역을 다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공자가 여기 치형정신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 책령 역사를 보면 역수를 다스릴 때를 맞춘다. 그래서 후천을 맞이하려면 선천이 잘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종. 그래야 후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그걸 종을 해야 되느냐. 요즘 말로 역사청산하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우리가 대학도 보면 글 순서 잘못됐으니까 착간 고정을 하듯이 착간된 걸 바로 잡아야죠. 과도수가 있습니다. 그 역경에 문왕족이 대과학계니 소과학계니 과차를 얘기했어요. 1월의 과차. 대과는 큰 과도함, 소과는 작은 과도함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대 월서 1월에 역수와 연관된 얘기들이 들어있다. 주역이 주로 이런 쪽으로 거의 연구가 안 됐어요. 옛날 학자분들이 다른 면에서 도덕 의의적인 것을 얘기해서 이 부분이 규명이 잘 안 됐지요. 그러나 어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후천이 오는 때를 밝힌다. 치정명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핵심만 좀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중요한 건 뭐냐? 경원력은 바로 주역 청력이다. 6주 360년을 쓰네요. 그래서 연월일시 대신에 기주역시를 씁니다. 기주역시. 이건 좀 알아두시겠죠. 한 해를 기로 얘기하고 이제 1년 12달을 주역으로 6주 360년으로 얘기하면서 때를 붙여서 연월일시 시는 똑같죠. 때는 태양이 운행하는 부분에서 체가 되기 때문에 기주역시로 해서 1일을 6주 360년으로 해서 주천상수하게 있어요. 상수라는 뜻이 뭡니까? 변함이 없다. 부동상수다. 과불급이 없는 거다. 월에 360도, 방에 360도가 상수의 개념이에요. 기하학적으로, 도수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제일 쉽네요. 아,
중정이구나. 중정, 중어선우, 정지정시의 중정. 중정을 맞추기 합니다.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데 선천의 과도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후천에 일어날 과도한 문제까지 다 미연에 끌어당겨서 한꺼번에 다 아울러가지고 해결한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예요? 지산협 아우를 다 아울러가지고 미리 후천에 일어날 것이 미리 예비 예측 해가지고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항의 역이에요. 겸예지도라. 사경경 30개의 15번째 16번째가 아니에요? 사경경을 천도 놓으면 선천에 중간이 끝나고 후천 넘어가는 부분이 겸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내지 얘기가 또 뭐예요? 얘는 앞설 예자네요. 경원력이 딱 이렇게 앞서 나와요. 그래서 표대가 딱 섰다. 땅에 초목이 자라는 것이 내지예죠. 표대를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원력은 정말 경원력 써야 됩니다. 왜? 후천을 여는 여기 법도가 있습니다. 한번 그 전에 강의 중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문무경이라는 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이 신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은 뭐 태극기 신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신비한 가장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까 건곤조화를 신으로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1월이 유수하고 대소유정하니 해와 달이 유수, 도수가 있고 대소유정하니 크고 작은 것이 다 일정함이 있어요. 우리가 연월시 다 주기에 쌓임 아니었어요, 그죠? 1월이 유수하고 대소유정하니 거기서 성공이 생활하고 성스러운 공이 생겨나고 신명이 출원이니라 신명조화가 나오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뭐 풍수를 보든 뭐 사주를 옛날 어른들이 이제 60갑자 다 응용을 했죠. 왜 응용을 할까요? 60갑자가 신기한 조화가 있으니까 뭔가 응용을 했겠죠. 얘 어른들이 하면 참치 어긋나요. 뭔가 없어요. 성인들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0갑자도 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주역과 연관되어 있다. 6주 360역으로 기본이 어찌됐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내용으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역법 체계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로 딱 기본이에요. 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날짜는 60일씩 배당합니다. 60역씩 하면 6주 360역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에 잘 이 모습이 잘 포함이 될까요? 부합이 될까요? 예지 이렇게 상으로 보여주는 걸로 이해합니다. 줄여자의 모양상이라 했었죠. 예지에. 우리 논리에 어디에 잘 나타날까요? 바둑판에 잘 나타납니다. 바둑판. 가로, 세로 19줄씩이죠. 361점이에요. 가운데 1점은 중심점이니까, 극점이니까 빼면 나머지가 360점인데, 1년 361 상수해랍니다. 극돌, 백돌이 오고 가죠. 이론이 오고 가는 것을 붙여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민력 때 만들었다고 아무튼 하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유출 만들었다고 하죠. 음양이 있으면 오행이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후가 있어요. 참 묘한 이치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또 들어가면 그 세계도 무궁무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둑판 한번 연상하시면 좋아요. 주역의 60번째 개가 첫 번째 개는 하늘개지요. 하늘에서 모두 펼쳐지니까 60번째 개의 문항이 수택절개를 누었습니다. 수택절. 수택절은 물이 연못 위에 딱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후천개를 경우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끼는 것입니다. 겨울로 종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겨울 동자에 실사변을 붙이면 마치 종자입니다. 종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연못에 물이 일정 한동안 딱 있듯이 이제 60번째 딱 부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천지건곤의 조화가 우리가 가불병장 무기경신 임계 하도의 십수에 붙여되기도 되고 자축인묘진 사오미신유술에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배합하면 60간지를 낳지요. 60간지를 펼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그러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간지. 자, 이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라. 물론 주역 이전에 간지가 다 쓰였어요. 뭐 황제 때 쓰였다는 말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르면 주역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역은 자연의 수학이에요. 1, 2, 3, 4, 5, 6, 7, 8, 90. 60갑자. 여기서 모든 신명의 조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 1월이죠. 천지 합기도 천지는 간지로도 얘기가 되는데 1월 합기며 1월이 그걸 싣고서 간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영 사건을 낳고 참 현묘한 조화가 형화적인데 우리가 1월의 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1월에서 8월 병자가 있는 건 알지만 알지 못해요. 과학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린 지혜가 극진한 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경원력은요, 책력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역수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1월의 의미를 한다. 1월에 의해서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원을 연구하다 보면 지혜가 열린다고 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중공이 경원을 연구하면 주역이 열린다. 주역이 열리면 머리가 열리고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봐요. 정신세계로도 극진한 이것이 이제 성리학으로 연결되고 종교의 교리로 연결되고 다 연결돼요. 연결되지 않는 바가 없어요. 두루두루가 변통되는 것이 주역입니다. 나중에 주천상수고 이거 절로 얘기합니다. 절용이다. 절도 이렇게 탁 운용되는 거예요. 실제는 원박의 기하학도 360도를 쓰지만 주천 도수할 때는 360에 5와 4분지 붙여서 얘기하죠. 이 주천 도수라고 합니다. 실제 지구사로 보면 지구를 공전하는 것으로 놓고 태양에 공전하는 거 보면은 그 황도를 따라서 365 4분지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넘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수라 해요. 달의 운행은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30일을 달의 상수로 놓지만 상망주의 사실은 대략 29.53일에서 이제 미치지 못하는 요것을 상대들 뭐랍니까? 사커수라 하고 넘치는 수는 기영수라 해요. 360의 5와 4분의 1은 기영수죠. 요 기영을 담은 글자 뭐라고요? 이게 건자예요, 건자. 이렇게 글자를 자꾸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시, 후시, 21일의 기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100% 주는 건 하느님이에요. 하늘은 양으로 꽉 차 있잖아요. 거기다 담을 수 없어요. 하늘은 양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일양지기가 선시, 후시, 21일의 기영수를 100% 준다는 것을 감춰하네요. 따라가요. 4년 주기로 21일의 기영수에게. 그래서 원형 이장을 건으로 얘기했죠. 추가치고 4계절로도 얘기되지만 4년 주기로 21일의 기영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운항이 건, 원형 이정이라고 다 함대에서 이미 것이 깔려 있어요. 이걸 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력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고치는 게 아니죠.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데 천도가 크게 서로 변화할 때 이거를 이제 실제 해결해야 되는 하늘의 도가 땅에 가서 펼치는 역시 현식으로 후식으로 펼치는 거예요. 여기 20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건권에 큰 조화가 펼쳐지는 때가 언제냐? 소로천이 바뀔 때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천지어덕으로 사람이 셋이 되면서 큰 상대가 일통이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후차에 대한 종교적인 얘기들도 다 그렇게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 그런 얘기들이 비슷하게 다 통하죠. 근데 그쪽은 그렇고 그걸 중부로 중을 딱 맞춰가지고 비운다. 부자는 품어안는다는 뜻인데 주역은 절개다가 중국계가 와요. 절개가 60번째 개니까 중국계는 61번째 개겠죠. 풍택 중국계는 여기 속이 비어있어요. 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어있으면 공명도 되는 것이고 연못에 바람이 부는 상인데 중구나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품어안는 것입니다. 5와 4분들이 자식에 해당해 자식. 기운이 넘쳐가지고 받아 나온 것이 이제 자녀로이기도 할 수 있고요. 되게 기영수는 아들로 붙여서 얘기할 수 있고요. 사커수는 딸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신. 거기에 또 숨어 있는데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품어 안는다. 이 경원력을 보시면 요게 품어 안는 거예요. 360일, 6주 360일 안에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5와 4분째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기영수를 담은 것에 해당하죠. 하늘이 땅과 배합하는 가운데, 건물이 배합하는 가운데 땅이 실어주는 역수예요. 후덕 재물이다. 한장 가정이 혹종왕사야 무성유종 예파 이런 얘기들이 참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궁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품었는 거 아니겠어요? 자궁이 만약 아기보다 자궁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자궁이 넓어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보면 그게 사커스예요. 사커스가 15이 있을 때 기형수는 14로 대비가 됩니다. 하천대에다가 지상경계 오죠? 지상경계 만상이라는 상인데 사커가 기형을 담아가지고 그것이 합수를 해가지고 윤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 그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수가 사커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많을 수가 없어요. 기형수가 14일이면 사커수는 15일이에요. 원래 16일이어야 되는데 15일만 되면 하루날이 상방윤일로 해서 톡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아무튼 이제 묘한 일인데 그것만 잘 알면 공부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5세 제형법이니 8세 3륜법이니 한번 했었죠. 8세 3륜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38목도와 연관되어 있다. 8세 3륜법이 50회 거듭하는, 50대라는 것은 400년 유리가 됩니다. 건책 1년을 따라 세워서 400년을 건드리게 하는데 이런 고대 역법의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하나라 때부터 내려온 걸로 보여요. 주역에 와서 뒷대생이 됐다. 이거는 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놓고 다 어린아이들도 입증할 수 있고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수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믿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 아직 공부하기까지 못 가셨어요. 참고로 믿어주셔도 좋고 책자에도 있으니 참조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걸 천공이라고 야산스님이 명명을 했어요. 천공이 뭡니까? 천도에서 비운다 이 말이에요. 주천노수에서 주천노수는 365도 4분의 1이죠? 주천도에서 5도 4분의 1 비워낸다 이 말이에요. 천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과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정을 딱 맞추게 되고 천도가 중정을 회복한다. 하느님은 원래는 어때요? 중정을 본체로 하는 것이다. 만고불력이 중정이에요. 우리가 선천팔계 방위도를 놓고 보더라도 잘 보세요. 삼천양지라해서 333구 2로 돼야 되는데 양은 셋, 음은 둘로 봅니다.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죠. 12양. 3천에 3을 곱하면 36이 나와요.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음이 12개가 양지 1로 곱하면 24가 나옵니다. 36과 24. 36을 위에서 덮어주고 24는 아래에서 받쳐주죠. 네, 이게 천부지대라. 하늘은 위에서 덮고 땅은 아래에서 실어준다. 합하면 얼마예요? 60. 이게 만고불력의 상수예요. 일주에 60년과 동안 이 6바퀴 도르면 6이 시성 6주 360년으로 확장이 되죠. 이게 기하학에서도 딱 모든 꼴이 되는 거예요. 과분력이 없는 중정지도다. 이게 본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이 넘치고 우리 부족한 부분에 상대적인 이제 또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역법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설에 대해서 좀 뒤에 얘기를 합니다만, 동지여권, 여기 원형인정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앞에 시간들 인사소리 다루는 게 시간이 좀 늦었는데, 부탁되고 제가 시간 많이 끌면 좀 싫어하시죠? 괜찮아요? 아니야, 그런데 오줌 해요. 10분만 쉬죠. 네. 화장실 좀 가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